3학년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카르스트 지형 낯설지 않죠? 우리가 한국지리 시간에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카르스트 지형들이 작년, 역시 또 지리답사반 얘기인데, 지리답사반은 영월에 가서 또 보기도 했어요. 지리답사반 아닌 사람들도 카르스트 지형을 본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태백에 있는 용연동굴이 대표적인 그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이고, 그리고 우리 지리답사반이 작년에 갔던 건 기억나나요? 영월의 선돌, 그게 탑 카르스트였죠. 그러면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스트라는 말은 어원이 슬로베니아의 크라스 지방에서 유래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크라스 지방을 그 독일의 지형학자가 연구를 하게 됐고, 이 지역에 있는 지형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지형들이 석회암 지형이고, 그래서 이 석회암 지형들이 슬로베니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니까 이 지형학자가 슬로베니아 크라스 지역에 있는 이 독특한 지형들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석회암 지형은 그 지형학자가 이름 붙인 크라스에서 유래한 그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통칭을 하게 된 겁니다. 슬로베니아 지역의 그 이름을 딴 크라스 지역의 이름을 딴 카르스트 지형이니까 당연히 슬로베니아에 카르스트 지형이 많이 분포하고 있겠죠. 석회암 지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 있어요. 그거를 석회암이 용식돼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식돼서 만들어지는 지형. 그리고 석회암이 물에 녹아있던 석회암들이 다시 굳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 있어요. 그거를 침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석회암 지형이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을 보면 탄산칼슘, CaCO3가 석회석이죠. 이 석회석이 그냥 물을 만나면 잘 안 녹고 사실은 빗물을 만나야 돼요. H2O 물과 그리고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 CO2가 합쳐졌을 때 석회석과 물이 만나서 석회석이 물에 녹으면 그게 석회수가 되는 거거든요. 석회수가 되어서 고체였던 석회석이 액체로 바뀌게 되고, 이 액체로 바뀐 그 돌덩어리가 액체로 바뀌었으니까 이 돌덩어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용식돼서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석회수가 되었던 이 탄산칼슘들이 다시 석회수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돌덩어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석회암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석회암 지형이 땅 위에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땅 속에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땅 위에 만들어지는 건 대표적으로 돌리네, 그리고 탑카르스트, 석회화 단구, 라피에 이런 지형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돌리네라는 지형은 이것도 한국지리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었다는 가정하에 천천히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땅이 있어요. 근데 땅 중에는 지각운동에 의해서 땅에 금이 간 곳들이 있겠죠. 여기는 땅에 좀 금이 갔어, 이렇게. 여기도 땅에 금이 가 있어.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이 빗물들이 땅 속에 금을 따라서 땅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겠죠. 근데 여기가 기반암이 석회석이었어. 근데 이 석회석은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석회석은 물을 만나게 되면 용식됩니다.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서 이 부분들이 점점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야. 여기가 물에 녹아서 없어졌어. 그럼 여기 구멍이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움푹 파이게 되니까, 여기가 움푹 파이게 되고 여기도 움푹 파였어. 움푹 파이니까 이 지역으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또 잘 스며들게 되는 거야. 빗물이 여기 고여. 여기도 고였어. 빗물이 고이게 되면 이 지역이 또 녹겠죠. 석회석이 또 물과 만나서 용식이 돼. 그러면 이 구덩이의 크기가 점점 이렇게 커져요. 점점 커져. 그래서 이 구덩이의 크기가 커져가지고 움푹 파인 땅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돌리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움푹 파인 땅이 형성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돌리네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서 까만색 선 어디 갔어? 이렇게 주변보다 낮아진 움푹 파인 땅이 만들어지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돌리네라고 얘기를 한다. 글씨 돌리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돌리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쪽에 있는 돌리네랑 이쪽에 있는 돌리네가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크게 커져. 이렇게 2개 이상의 돌리네가 만나서 크기가 커지게 되면 얘를 우리가 우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리네가 커지면 선생님이 우발라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우발라가 크기가 더 커져가지고 마을이 들어설 정도로, 요 안에 마을이 들어설 정도로 크게 커지면 그거를 폴리에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교과서에 나온 사례가 중국의 러핑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넓게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는데 이 유채꽃밭 있는 곳 전체가 다 폴리에 지형이고 하나하나의 밭은 돌리네 또는 우발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돌리네 또는 우발라 지역의 유채꽃을 엄청난 대규모로 심어가지고 삼척에 있는 유채꽃 축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지역에 심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된 거예요. 지표에 남아있는 것 중에는 탑카르스트가 있습니다. 이 탑카르스트도 형성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시작은 땅이 있고 이 땅 중에 지각운동을 통해서 금이 간 곳이 있어요. 이 금이 가 있는 곳에는 아까 빗물이 들어와서 녹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 돌리네가 만들어지고 돌리네와 돌리네 사이는 침식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땅이 안 깎였어. 구덩이가 안 생겼어. 근데 이 상태에서 오랜 세월이 반복되게 되면 이 구덩이들은 점점 커지게 되고 구덩이들은 커져. 그럼 구덩이들은 커졌는데 요 사이에 있는 부분은 높은 돌기둥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거겠죠. 주변은 낮아졌어. 움푹 파여서. 근데 요 가운데 있던 땅에 금이 안 가 있던 부분은 높은 산기둥으로 돌기둥으로 남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석회암 돌기둥이 만들어지죠. 이 석회암 돌기둥을 우리가 탑카르스트, TOP 아닙니다. 타워예요. TOWER, 타워 카르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카르스트는 석회암 돌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체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돌기둥이고 이 석회암 돌기둥이 당연히 돌리네에 있던 중국 러핑에도 있어요. 그 돌리네바 사이사이에 야트막한 그 산 같은 것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걔네들이 대부분 탑카르스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여기는 유채꽃 파트로 유명한 거고 이 탑카르스트로 유명한 곳은 베트남의 할롱베이가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1학년 때 선생님이 통사 시간에 가르쳐줬고 교과서에도 나왔고 아마 선생님이 시험 문제로도 출제를 했는지 수행평가로도 냈는지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할롱베이 잘 기억해 두세요. 이 할롱베이는 주변이 바다였죠. 바다. 주변이 바다였어요. 바다 가운데에 이런 석회암 돌덩어리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석회암 돌덩어리 여기도 여러 개가 있어서 이 바다에 있는 여러 섬들이 멋진 경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지표에 있는 것 중에는 석회화 단구. 이 석회화 단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석회화 단구라는 건 여기 보세요. 산이 있고 이 산이 석회암 덩어리예요. 그러면 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땅속에 있던 석회암을 녹일 테니까 이 안에는 석회 동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석회 동굴에 석회암을 녹인 석회수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돼요. 근데 이 석회수가 흘러나오다가 동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 동굴 안쪽보다 동굴 바깥쪽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져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으니까 이 석회수에서 이산화탄소가 분리돼. 선생님이 석회수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 다시
액체에서 고체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게 침전이죠. 액체가 고체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에 석회석이 이렇게 쌓이게 돼. 그리고 이 물은 또 이 석회석 아래 따라서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겠죠. 그럼 이 아래쪽에도 또 석회석 이렇게 덩어리가 침전돼서 만들어져. 그리고 또 여기도 석회석 덩어리가 침전돼서 만들어지고 물은 요 위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계단 모양의 언덕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게 계단 모양이죠. 계단 모양의 언덕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런 계단 모양의 언덕을 여러분들이 한지 시간이 잘 배웠겠지만 뭐라 부르냐면 단구라고 불러요. 단구. 근데 이 단구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얘를 석회화 단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석회화 단구는 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역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터키의 파묵칼레 같은 경우에는 이 석회화 단구에 물이 고여있게 돼요. 그래서 계단 모양의 온천장 같이 되어 있어. 그래서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석회암이 무슨 색이죠? 흰색이에요. 하얀색 그 온천장 같이 생긴 계단 모양의 이 지형이 만들어지게 돼서 전 세계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장소가 되고 경치가 아름다워서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지 시간에서는 석회암이 녹거나 침전되면서 어떤 지형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또 하나는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계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배우는데 세계지리에서의 포인트는 이런 유명한 지형들이 어디에 있는가 분포에 대한 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사례로 들어준 베트남 할롱베이, 중국의 로아핑, 그리고 터키의 파묵칼레 요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치. 그리고 석회암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동굴을 만들면 그걸 석회동굴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태백의 용현동굴. 여러분들 가본 사람도 많을 텐데 태백을 세계지리에서는 기억하면 안 되겠고 아까 선생님이 카르스트라는 말이 어디서 왔다 그랬죠? 슬로베니아의 크라스 지방, 슬로베니아. 그래서 슬로베니아를 또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로베니아에도 당연히 석회석과 관련된 석회 동굴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베니아 위치 꼭 확인해 두도록 하시고 그리고 다른 동굴과는 다르게 석회 동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류석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석순 두 개가 만난 석주가 2차 생성물이라고 부르거든요. 동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차로 동굴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2차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2차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이 있다는 게 석회동굴의 특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카르스트 지형은 대부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요.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석회암이 녹고 남은 불순물질들이 토양을 이루는데 그 토양이 붉은색 토양이었어요. 그 토양의 이름이 테라로사였죠. 테라가 땅, 대륙이라는 뜻이었고 로사는 장미를 뜻하는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테라로사는 석회암 풍화토인데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이 특징이고 얘는 석회암 풍화토라고도 불러요. 석회암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그 불순물질들이 이루고 있는데 석회암 풍화토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돌리네 지역, 움푹 파인 땅 여기에 붉은색의 석회암 풍화토가 남아있게 돼요. 그 이유가 석회암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근데 이 석회암은 전체가 다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지 않아. 순수 100% 탄산칼슘은 없겠죠. 여기에는 불순물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불순물질들 중에서 석회암은 물에 녹는데 이 불순물질들은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철이랑 알루미늄이에요. 원소기호로 쓸게요.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애들은 금속성 광물이라서 물에 녹지 않아. 물에 녹지 않으니까 석회암이 사라질 때 얘네들은 불순물질들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남아서 여기 돌리네 안에 남아있게 돼. 근데 이 철이나 알루미늄 아까 금속성 광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금속성 광물들, 철이나 알루미늄 등 금속성 광물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산화작용, 녹쓰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의 토양이 나타나게 되고 금속성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토양들의 특징은 굉장히 배수가 잘 돼요. 물이 잘 빠져. 이게 테라로사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테라로사가 있는 대표적인 데가 충청북도 단양 지역이요. 그리고 경상북도 의성 지역.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나 편의점 가면 의성 마늘 소세지 뭐 있죠. 그 의성 컬링 자매들이 광고 사진으로 붙어 있는 그 의성 마늘이 나온 이유가 그 마늘이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마늘이 잘 된 이유가 마늘은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 뿌리가. 배수가 굉장히 물이 잘 빠져야지만 그 마늘 같은 게 잘 되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는 여기 테라로사에서 그 마늘 같은 걸 재배하는 거고, 아까 중국의 러핀 같은 곳에서도 논농사를 안 해요. 주식이 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유가 유채꽃 같은 경우도 역시 물이 빠지는 곳에서 논보다는 그 벼보다는 물이 빠져야지 자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유채꽃을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석회암이니까 시멘트 산업의 원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한 번쯤 배웠던 내용이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분량이 많지 않아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꼭 여기 분포들 기억해 두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께 연락해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